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저번 혼자 피크닉 영상에서 촬영했던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3가지 단계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막 있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막 없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큼 공부가 되셨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으로 공부할 때는 이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속도와 자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에 맞도록 속도와 자막을 설정하셔서 같이 공부해봐요. 그럼 첫 번째로 자막 있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찹쌀꽈배기 하나랑요. 식혜 500짜리 하나 주실까요? 꽈배기 이거 포장하실 거예요? 포장이요. 설탕을 주실까요? 설탕 반만. 네, 감사합니다. 새로 하나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처음 배울 키워드는 K푸드의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꽈배기입니다. 꽈배기 모두 아시나요? 오늘의 단어 찹쌀 꽈배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찹쌀 꽈배기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찹쌀은 일반 쌀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쫀득한 식감을 내는 쌀 종류입니다. 꽈배기는 반죽을 꼬아서 만든 빵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2 단어가 합쳐진 찹쌀 꽈배기는 밀가루에 쫄깃한 찹쌀을 섞어서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서 만든 뒤 기름에 튀겨 설탕을 뿌려 먹는 한국의 전통 간식입니다. 꽈배기 단어를 넣은 문장 2가지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난 시장에 가면 꽈배기는 꼭 먹어보고 싶어. 난 꽈배기가 정말 좋아. 아직 찹쌀 꽈배기 못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그 다음 키워드는 모모랑뇨입니다. 모모랑뇨는 리얼 한국어 배우는 카페편에서 공부했었던 키워드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개 이상의 것을 나열할 때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K푸드입니다. 바로 식혜입니다. 식혜는 쌀로 만든 달콤한 한국 전통 음료입니다. 원래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만들어 먹던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음료 안에 쌀알이 들어있어서 흔들어서 먹어야 한다고 피크닉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식혜는 계절과 상관없이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음료입니다. 제가 간 이 꽈배기 가게에서는 얼어있는 식혜를 판매하는데요. 얼음이 동동 떠있는 식혜는 여름철의 별미입니다. 또 가을, 겨울에는 생강이나 대추를 조금 넣어 따뜻하게 마시면 훌륭한 전통차가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배울 키워드 중 가장 재미있는 키워드입니다. 바로 짜리입니다. 짜리는 돈이나 크기, 시간, 나이 뒤에 붙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나 그런 상태인 것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전미사입니다. 예문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500원짜리. 여기에서 짜리는 5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시문입니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이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럼 만원짜리도 표현할 수 있겠죠. 지갑에 만원짜리 지폐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0분짜리. 10분 동안, 10분 분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문입니다. 이 영상은 10분짜리입니다. 10분짜리 휴식을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 단위를 설명한 짜리입니다. 그 다음 짜리는 3살짜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네, 바로 나이를 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는 3살짜리야. 저에게는 3살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500ml 식혜를 살 때 말했습니다. 식혜 500짜리 하나 주세요. 500짜리 하나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500짜리는 그 단위를 얘기한 거죠. 크기나 용량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500짜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숫자나 단위 등에 짜리를 붙이면 그만큼의 가치나 크기를 가진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단어죠? 그 다음 키워드입니다. 꽈배기는 드시고 가요? 포장하실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먹으면서 갈 때랑 포장할 때랑 포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피크닉 장소로 이동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먹거나 지금 바로 먹고 싶을 땐 먹으면서 가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으면서 가요. 먹으면서 가요. 포장이요. 포장이요. 그 다음도 직원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설탕은 묻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 내가 원하는 타입의 꽈배기를 선택해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설탕을 어떻게 묻혀달라고 이야기할지 3가지 타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설탕을 좋아하실 경우에 네 한마디만 해도 되겠죠? 아니면 설탕을 좋아해서 많이 묻혀줬으면 할 때에는 네, 설탕 많이 묻혀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저처럼 반만 묻혀 먹고 싶을 때입니다. 반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설탕을 싫어하실 경우입니다. 설탕 없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회화체로 간단하게 말하고 싶을 땐 그냥 주세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게처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물어보고 바로 설탕을 묻혀주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설탕 묻히는 이 세 가지 타입을 먼저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혹시 설탕 많이 묻혀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설탕 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설탕 없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꽈배기 사실 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주문해보세요. 그 다음 직원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낱개로 하나죠? 여기에서 낱개는 하나, 바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낱개의 물건을 뜻합니다. 낱개의 반대말로는 방금 이야기한 묶음입니다. 이 꽈배기 집에서는 꽈배기 낱개로 한 개에 1,200원인데 5개 묶음으로는 5,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묶음으로 하나 사면 꽈배기가 몇 개일까요? 5개가 되겠네요. 계산하실 때 낱개인지 묶음인지 꼭 확인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낱개로 하나 주세요. 묶음으로 하나 주세요. 그럼 이제 자막 없이 오늘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찹쌀꽈배기 하나랑요. 식혜 500짜리 하나 주실까요? 꽈배기 드시고 포장하실 거예요? 포장이요. 설탕을 주실까요? 설탕 반만. 네, 감사합니다. 낱개로 하나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장에서 꽈배기를 주문하던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배웠던 리얼 한국어 키워드를 꽈배기랑 식혜 주문하실 때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즐겁게 같이 한국어 공부해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